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MBTI 성향에 따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부모의 성격대로 키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성격대로 키울 때 각 유형의 양육 태도와 또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MBTI 연구자들이 성격 유형과 양육 태도와의 관계를 7년 이상 관찰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또 엄마와 아빠의 성향이 다를 수 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가 비슷한 성향이고 또 아빠와 할머니가 비슷한 성향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기 때문에 양육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의 양육 갈등의 원인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도 어떤 아이는 엄마와 비슷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와 비슷한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 어머님들이 주로 보시고 이제 아빠도 보시고 할아버지도 보실 텐데 자꾸 이제 주 양육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머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지만 이미 그거는 부모를 뜻하는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관심 있게 들으시니까 또 어머니랑 나도 포함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쉽게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나는 돌아다니는 것이 좋은가. 돌아다닐 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외향형 E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가는가 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혼자 있을 때 힘이 난다 하시는 분은 내향형 I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이 외향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 편입니다. 네. 반대로 내향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성숙 선생님 말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숙 선생님 편입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외향형 부모 E와 내향형 부모 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향 어머니들 다 적으세요.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는 어떠냐면 끊임없이 활동하며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향형 부모님들은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려고 해요. 잘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죠. 네. 또 두 번째 외향형 어머니들입니다.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모이면 같이 떠들고 만나고 이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내형이 이해 못하는 점이죠. 네. 네. 내향형 엄마나 아빠들은 아이들이 조용히 있고 싶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안 돌아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외향형 부모님들 보세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네. 끊임없이 말을 하죠. 네네. 반면에 내향형 부모들은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며 자녀를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벌써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외향형 친구들은 만나면 막 이야기하면서 힘이 난대요. 재밌고. 네네. 근데 내향형 친구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힘이 다 빠진대요. 네. 이런 게 참 다르죠. 네네. 자, 이번에는 외향형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들과 함께 집에만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네. 그런데 내향형 부모들은 활동적인 자녀와 보조를 맞추는 게 힘듭니다. 너무 돌아다니자고 하면 부모가 힘듭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네. 그런데 내향형 엄마들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편이며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힘듭니다.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딱 합쳐서 나누면 딱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내향형 자녀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네. 그런데 내향형 부모들은 친구와 어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외향성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또 예, 예. 내향형 부모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아주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는 외향형 부모를 위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아로 힘들 때 이 외향형 어머니들은 혼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외향적 욕구를 충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에 내향형 어머니들은 육아로 힘들 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고 편한 일들을 하면 자기가 힘든 것이 조금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두 번째 조언으로는 내향성 자녀도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내향성은 혼자 지내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만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내향성 부모들은 자녀가 지나치게 돌아다니고 싶어 할 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느끼는데 네.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외향성 어머니들은 일의 속도를 좀 늦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보는 연습이 어떨까요? 네. 자, 내향성 어머니들은 외향성과 비교해 볼 때 본인이 소극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본인의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외유 내강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성 어머니들이 가끔 그러던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진멀미 난다고. 네.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한번 휙 나갔다 와야 속이 시원해요. 네, 근데 저는 내향성이라 너무 돌아다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푹 쉬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잖아. 네. 그래서 힘들어 하시죠? 네. 네. 자, 외향성, 내향성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자신이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생각해보고 선택해보세요. 자신이 실용적인 것이 좋고 실제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다면 감각형 S, 어떤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좋고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다면 N입니다. 자신이 감각형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 말을 들어보시고 자신이 직관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송 선생님 말을 들어보세요. 네. 먼저 감각형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이야기할게요.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돌보는 것, 즉 잘 먹이고 잘 자는 거, 잘 건강한가 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감각형 어머니들이죠. 네. 그 대신 직관형 부모들은 자녀의 개별성과 독특함을 잘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지지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아이디어 부모님들이네요. 두 번째, 감각형 부모님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돌보는 것을 잘하죠. 예를 들어서 생일날에 음식 장만해서 아이들 초청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를 잘하시죠. 네. 그런데 직관형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을 모색하려고 해요. 남들과는 다른 어떤 예. 방법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감각형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쾌적하게 잘 꾸미고 아이와 함께 잘 지냅니다. 현실적이시죠? 네. 그런데 직관형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상황에 대해서 재빠른 이해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안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약간 진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네네. 어머니들 지금 잘 맞으신가요? 자, 두 번째, 감각형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자녀의 상상과 환상을 이해하거나 그에 동참하는 것이 힘듭니다. 네, 그렇게 상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좀 깝깝해하죠. 네네. 뜬구름 잡는다고. 네. 자, 직관형 부모들은 그 반대이죠.
자녀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디테일을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일이나 공부 등의 큰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자녀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네, 감각형 어머니들은. 네네. 반면 직관형 어머니들은 단순한 일이나 어떤 일의 세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네, 하는 네.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네. 네. 자, 세 번째. 감각형 어머니들은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뭐 가정 모임 준비를 한다거나 아이 학교 보내든가 숙제 챙긴다든가 이런 것이 힘들 때도 있죠. 스트레스 받죠. 네. 저 감각형 어머니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해요. 수첩에 어떤 메모지에 메모해서. 그래서 일을 끝나서 하나씩 지워나갈 때 희열을 느껴요. 이게 또 이상하죠. 네. 어떤 어머니들 아이 그냥 머릿속에 있지 왜 그러냐고 근데 네. 저는 적어야 돼요. 반면에 직관형 어머니는 너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감각형 어머니들은 나의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네. 그 아내나 남편은 직관형일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네네. 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감각형 어머니를 위한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자, 감각형 어머니들은 육아로 힘들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운 일을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네. 반면에 직관형 부모들은 육아로 힘들 때 새로운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펴봐라. 즉,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약간 그런 거를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내 남편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좀 짜증이 나요. 맨날 들을 때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남의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멋져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 직관형 친구를 자문으로 두어라. 이게 필요하죠. 네네. 서로 또 이제 반대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직관형 친구들이 좀 많아요.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관형 어머니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감정형 자녀의 재능과 명석함을 신뢰하라 이렇게 했는데 네. 뭐냐면 너무 현실적인 일을 잘하는 것을 직관형들은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현실적인 일을 잘 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직관형 자녀가 아이디어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꿈이나 이런 희망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형 중에서도 SJ,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육아로 힘들 때 찜질방 다녀온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하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든가 등의 일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영화 본다거나 연극을 본다거나 그런 일이 너무 즐거워요. 네, SJ 엄마들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네. 너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살다 보니까 네. 본인 자신도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을 찾으시면 되겠고. 반면에 직관형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청소나 빨래를 하나씩이라도 하면 그 밀려있는 그렇죠. 일들을 하나씩이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좀 본인이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